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요. 2번 문제가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죠. 얘가 총 배점이 25점으로 되어 있고요. 총 3문제가 있죠. 자, 이 3문제 이제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예약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예약 현황이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예,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생겼습니다. 이 위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필드가 있고, 여기 보니까 값들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1번 보자고요. 1번 보니까 이제 폼이 그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이 폼을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처럼 한 명의 데이터만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 100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다 그렇게 나온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다른 사람 걸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폼 하나에 한 명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이 폼 하나에 여러 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코드가 연속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우리가 이제 연속 폼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예약 현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거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들어간 다음에 이건 이제 폼 자체에다가 할 거니까 폼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눈금선 있어요. 눈금선과 눈금선이 만나는 이곳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가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뜨면 여기서 이제 기본 보기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해라 그랬으니까 기본 보기에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서 연속 폼으로 우리가 변경만 시켜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폼 보기요. 폼 보기 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의 데이터가 하나의 폼에 이렇게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폼에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이것도 이제 폼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성 시트에 우리 선택 유형이 폼으로 돼 있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추가 가능이다, 삭제 가능이다, 편집 가능이다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추가랑 삭제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해서 추가해 보게 되면 지금 예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니오로 바꿔주면 되고, 삭제도 이제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추가 삭제 못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만 해주면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txt 예약일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txt 예약일이요. 지금 여기 제목이 예약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요 컨트롤 얘가 이제 txt 예약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택하고 나서 우리 속성 시트에서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txt 예약일이 맞죠? 이 컨트롤에 날짜가 이제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예약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됐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표시 예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날짜가 있다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2021.07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하래요. 그러면 일은 표시하지 말라는 거고, 중간에 이제 연도와 월을 중간에 이제 점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하래요. 그때 이제 연도 네 글자로 표시할 거고 월은 두 글자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변경 한번 해보자고요.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우리 예약일 이 컨트롤 해당 컨트롤 먼저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에 가게 되면 맨 위에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연도를 대신해주는 게 y니까 y를 네 글자로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m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을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txt 회원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 회원 코드라는 이 필드를 바운드 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회원 코드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곳에 보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다 이제 회원 코드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필드를 바운드 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니까 데이터라는 메뉴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원본하고 있죠. 이곳을 이제 우리가 목록을 열어서 보면 돼요. 목록을 열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쭉쭉쭉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회원 코드를 나타낼 거니까 회원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4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회원 코드가 이렇게 쭉쭉쭉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폼 바닥글에 텍스트 상자를 생성을 하래요. 텍스트 상자를 직접 만들래요. 만든 다음에 요금 필드 그 합계를 계산하여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우리 총 매출로 그렇게 지정하고 통화 형식으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맨 밑에다가 지금 요거 이제 만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폼 바닥글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다 이제 텍스트 상자를 이 위치에다가 이제 만들라는 거죠. 우리가 텍스트 상자 만들 때는 폼 디자인 도구의 양식 디자인에 보게 되면 컨트롤이라고 있고 여기서 우리 텍스트 상자가 지금 요거죠. 해서 요 두 번째 있는 아이콘 선택해주고요.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 텍스트 상자 마법사하고 짜잔하고 뜨는데 여기서 우리는 마법사를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취소 버튼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크기 적당하게 우리가 조절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 텍스트 상자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레이블도 같이 이제 생성이 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우리 요금 필드의 합계가 계산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텍스트 상자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원본이요. 컨트롤 원본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썸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어떤 거에 합계를 구해라. 문제에서 요금 필드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죠. 해서 대가로 열어주고 여기다 직접 우리가 요금이라고 쓰고 대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우리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합계가 전부 다 이제 계산돼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상 보니까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총 매출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기타라는 이 탭에 가면 되죠. 해서 기타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름에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여기다 txt 총 매출 이렇게 해서 써주고 엔터요. 그럼 이제 이름 지정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형식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목록 상자 요거 이제 열어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화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일단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이제 정확하게 표시가 됐고 통화 형식도 전부 다 지정이 됐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총 매출하고 땡땡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이름 똑같이 써줘야죠. 해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자, 요 레이블이요. 요 레이블에 들어가서 이곳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총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매출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콜론 요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총 매출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드자랑 같은 위치에 있죠. 자, 우리 거는 지금 다른 위치에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위치 좀 변경시키자고요. 요 위치를 변경시킬 때는 레이블 요거 선택해 놓고 요 앞에 보게 되면 까만색 네모 점이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올려놓고 우리가 이제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동시켜서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다가 우리가 요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시켜 보면 이제 비슷한 위치에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죠? 다 풀었으면 이 폼 닫아버릴게요. X버튼이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1번 문제 전부 다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예약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예약 현황이라는 폼이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본문 영역에서 txt 서비스 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에 본문 영역에 txt 서비스 코드 컨트롤에 표시되어 있는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 명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폼부터 한번 열어보자고요. 자, 폼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떴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서비스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컨트롤에 본문에 보게 되면 txt 서비스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txt 서비스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서비스 코드가 쭉쭉쭉 써져 있죠. 이 서비스 코드에 해당하는 그 서비스가 지금 이곳에 이제 다 쭉쭉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서비스라는 요 테이블이랑 우리 d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지금 요 서비스명이라는 이 컨트롤에 대해서 할 거니까 이 컨트롤에 우리 데이터라는 탭이요. 데이터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dlookup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dlookup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dlookup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묶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표시할 거는 서비스명을 이제 표시할 거죠. 해서 서비스명이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도메인 명 써주면 되죠. 문제에서 이제 서비스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서비스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닫아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맨 뒤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만 써주면 되겠죠. 조건도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코드라는 이 필드가 있다. 이 필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txt 서비스 코드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서 달라. 그렇게요. 해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txt 서비스 코드라는 이 컨트롤이랑 비교를 할 거니까 그 뒤에다가 그냥 우리가 컨트롤 명만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txt 서비스 코드 하고 이렇게 이제 컨트롤 명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쌍따옴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도메인 함수를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 도메인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조건이요. 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컨트롤 원본을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도메인 함수를 쓸 때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 뒤에다가 이제 도메인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조건을 이제 쓰는 형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특정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컨트롤 명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실제 값이랑 이제 비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조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이랑 비교하냐 값이랑 비교하냐에 따라서 쓰는 방식이 조건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여기 서비스명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1번 그림을 참조해라 라고 했으니까 문제 1번이랑 문제 1번 그림이랑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비교 한 번만 쭉쭉쭉 한번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서비스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일단 서비스 현황이라는 폼 좀 열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폼 머리글 영역에 그랬습니다. 폼 머리글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영역에 다음의 지시사항을 참조해서 단추라는 그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제 명령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이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그 메시지 상자를 표시를 하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상자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메시지 상자 여기서 이제 확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면 그랬습니다. 요 단추를 이제 클릭을 땅 하고 나면 그때 서비스별 예약 회원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출력하는 보고서 인쇄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한 후에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의 이름은 이제 CMD 보고서 그렇게 이제 작성하래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여기에는 지금 서비스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별 예약 회원 현황이다, 그리고 종료다 해서 이렇게 버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개밖에 없죠. 여기다가 요 가운데에다가 우리가 서비스별 예약 회원 현황이라는 그 이제 단추 컨트롤을 생성을 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단추 여기다 이제 만든 단추 있죠.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땅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상자를 띄우래요. 띄우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을 때 확인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서비스별 예약 회원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열어라. 그겁니다. 그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라? 보고서 인쇄라는 그 매크로로 생성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해라.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조건에 보게 되면 서비스명이라는 그 필드 값이 txt 서비스명이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서비스명과 같은 정보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서비스명이 여기 들어있죠. 이 서비스명이랑 똑같은 것만 보고서에다 나타내라. 그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매크로부터 좀 생성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복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만들 거니까 매크로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단추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 단추에다가 이 보고서 인쇄라는 요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일단은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울 거니까 여기서 이제 메시지 박스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입력해라 그렇게 뜹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그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날짜하고 시간하고 둘 다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 메시지에다가 우리가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now라고 이거 써주면 되겠죠. now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면 현재 시스템에 날짜와 시간이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앞에 오늘은 이라는 이 글씨도 붙어 있고요. 맨 뒤에 보니까 입니다 점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띄어쓰기도 잠깐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거 now라는 거 요 앞에 가서 쌍따옴표 묶어서 오늘은 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이거 먼저 출력하고 이어서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달라. 그리고 나서 그거 이어서 뭐 출력해라. 쌍따옴표 묶어서 입니다 점이요. 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타내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메시지에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여기 보니까 이제 버튼은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보고서 확인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목은 보고서 확인하고 띄어쓰기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까지 입력해주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보고서 확인이라는 이 제목으로 메시지를 띄우고 메시지 상자가 이렇게 짜잔하고 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 상자에서 확인 버튼, 확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 보고서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메시지 상자를 짜잔하고 띄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열어야 돼요. 보고서를 열어줄 때 우리가 이제 오픈 리포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 리포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때 보고서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고서 이름 요거 이제 목록 상자 열어서 우리가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보기 형식 물어봅니다. 보기 형식은 문제에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라 라고 했으니까 인쇄 미리 보기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where 조건문에다가 이제 조건만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where 조건문 끝에 가서 우리가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 작성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 작성기 여기다 쓰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문제 봤을 때 조건에 보면 서비스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의 값이 txt 서비스명이라는 이 컨트롤에 입력된 그 서비스명과 같은 정보만 표시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명이라는 필드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서비스명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자, 이 필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똑같은 거 찾긴 찾는데 뭐랑 똑같은 거? 이 txt 서비스명이야.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txt 서비스명이라는 거는 우리 폼에 있는 이 컨트롤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서비스명이라는 필드라는 거는 우리 보고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컨트롤을 이제 뒤에다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01의 문제 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하기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이제 폼에서 가지고 올 거니까 폼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우리가 서비스 현황에는 이 폼을 열어놨죠. 해서 로드된 폼 요거 이제 찍어주고 서비스 현황 요거 이제 찍어주게 되면 이 서비스 현황이라는 그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쭉쭉쭉 뜹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txt 서비스명 요거 이제 갖다 쓸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폼이다. 서비스 현황이라는 폼이다. 그 중에서 우리 txt 서비스명이라는 컨트롤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쭉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where 조건문에 내가 방금 작성했던 게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매크로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X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고요. 문제에서 보고서 인쇄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매크로 이름을 우리가 보고서 인쇄하고 이렇게 써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매크로 보고서 인쇄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단추 만들어 놓고 이 매크로랑 이 단추랑 서로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단추 좀 만들자고요. 우리 폼 디자인 도구에 찾아가서 양식 디자인이요.
양식 디자인에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단추가 요거죠. 요거 해서 단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적당한 크기로 적당한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쭉 드래그해서 단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손만 띄면 자동으로 이렇게 명령 단추 마법사 하고 마법사가 떠요. 뜨면 우리는 지금 마법사를 이용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매크로를 이제 연결시킬 거예요. 해서 마법사는 그냥 취소할게요. 취소해주고 이 단추에서 일단 더블 클릭부터 할게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속성 시트창이 짜잔하고 뜨죠.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벤트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온 클릭에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이 목록이요, 이 목록을 쭉 열어서 우리가 보고서 인쇄라는 이 매크로를 선택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단추를 온 클릭을 했을 때 보고서 인쇄라는 이 매크로를 실행해 주세요 그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크로 만든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의 이름도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기타라는 이 탭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에다가 CMD 보고서 하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의 이름 문제에서 지정한 대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 그림 봤을 때 여기에 단추 위에 서비스별 예약 회원 현황이라고 이 제목이 보여요. 근데 우리 거는 커맨드 25 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것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형식이라는 탭에 가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캡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서비스별 예약 회원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다 풀었으니까 이제 속성 시트장은 닫아버리자고요. 닫아버리고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고요. 서비스별 예약 회원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단추가 있죠. 이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단추를 클릭했더니 오늘은 2021년 11월 29일 오후 2시 9초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메시지 박스 위에 우리 제목도 확인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뭐 순번이다, 예약일이다, 회원코드다, 이름이다, 이메일이다, 등록일이다 해서 이런 이제 필드들이 있고 이 위에 보니까 특정 컨트롤이 하나 있네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서비스명이 있다 없다? 없다. 서비스명이 아직 없으니까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확인을 못해요. 이 보고서도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 폼도 닫아버리면 되겠죠. X 버튼 눌러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이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언제까지 푸냐? 문제만 보고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이제 풀 수 있을 때까지 정답 같은 거 보지 않고 혼자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셔야 돼요.